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 대표가 당선된 지 딱 일주일 만인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역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당원 모임 더미래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찍는 거니까 옛날 시사할 때야.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나 봐요. 그 사진이 재밌었어. 이젠 다른 사진 이렇게 써요. 그러시죠. 같이 하고 사진 한번 먼저 찍을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써서 네, 찍죠. 네. 그게 좋겠니? 김 대표님이 오시니까 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쪽 다리 더 온것 같은데. 자, 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찍고 좋죠. 그냥 이렇게 쫙 찍죠. 이렇게 찍어요. 네, 두 손 꼭 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보셨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여야 대표의 이 회동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국회 상황실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여야 관계요, 의회 독재다, 또 검찰 독재다 이렇게 사실 으르렁거리는 그런 분위기지만요. 두 대표가 직접 만난 순간만큼은 민생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 같은 이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자,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공통 공약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만들자,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을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협의의 대화 채널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그리고 신속하게 입법할 것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네, 사실 이 두 사람 과거에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 이 조선시대의 형벌이죠. 봉고 파직과 위리안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온 김 대표는 최근까지도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원고 파직에 더해서 남북 기전의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공개 회동에서는 이 훈훈한 분위기였지만요. 두 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런 날선 말들 다시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상견례인 만큼 일단은 협치를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봉고 파직하고 남극 습에 위리안치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 후보 시절에 서로 경쟁하던 시절하고 달라서 서로 지켜야 될 선도 있고 또 소통과 공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과거에 얘기 가지고 다시 또 논란을 벌일 상황은 아니라고 당선 후에 이제 첫 방문이시기도 하고 민생에 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국민의 삶에 관계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한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네, 협치를 언급한 두 대표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는 앞으로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대표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오히려 당 내부에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을 일견 좀 수습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측근 전모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트리거가 됐죠. 이 대표는 어제 당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참 제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전 비서실장의 소식이 오히려 당내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측근의 비보가 이 대표에게도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당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그 어떤 심리적으로 타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조금 더 그 절제되고 분열적 언행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른바 수박 색출에 나서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영구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데 대해서입니다.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비공개 회의 발언을 수석 대변인이 대신 전하거나 또 페이스북에 글로 표현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당내 일각의 시각 때문이었을까요? 이 대표는 징기즈칸의 예를 들면서 단결된 소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이 당의 내부 갈등 결국 당 전체의 피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사실은 소수의 기병대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집된 힘으로 돌파해서 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네, 여기서 잠깐 이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여론 보고하시겠습니다. 뉴시스의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 3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장관, 또 홍준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속해 뒤를 이었고요.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4.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더 좁히면요.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75.3%로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이 될 때 얻었던 77.7%에 거의 육박한 수치죠.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지지층의 이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이 당 대표직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안 된다는 의견이 86.5%였습니다. 실제 이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당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응원하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밉냐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밉지 않다. 그건 왜냐하면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일단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강성 지지층의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의 사퇴가 현실적으로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좀 크고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당대회를 다시 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들 때문입니다. 비명계가 주도하는 모임 민주당의 길에서도 어제 이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다만 지금의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대안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당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당내에서는 질서 있는 사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총선 TF 단장을 맡은 친이낙연계 이계호 의원은 이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회장까지는 직접적인 그 워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내년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지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퇴
사퇴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론 지금 언급된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 밖으로는 민생 문제가, 당내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거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정법으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정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이제 현직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미래 간담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지금 이제 다정회 있죠. 구혜진 마커의 표현에 따르면요. 최근 당내에서는 친명도, 반명도 아닌 중명계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 중명계 의원들이 좀 다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미래에는 이런 중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더 미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정말로 그 선출직으로 뽑혔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당직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다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과감한 인적 개편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더 미래는요. 지난해 6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던 그런 모임인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총선에 대비한 당내 전열 정비가 지금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고민은 있겠지만 의견이 다른 의원들의 공통 분모, 바로 총선 승리라는 당면 과제라는 겁니다. 총선을 대비한 그런 어떤 그 당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 바꿀 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무총장이다,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누구다, 뭐 이렇게 정책위원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특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총선에서 누가 진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 여야의 협치도 또 민주당의 상황도 정회원 여러분 모두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생으로 뭉친 김기현, 이재명 대표 협치 가능할까? 이 대표 제외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 요구 솔솔.